안녕하세요. 시네타운 19 헌정 방송 시네타운 3구. 오늘은 3구 플러스 진짜 봄 특집으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네타운 3구의 호스트 라이프 아티스트 존 씨입니다. 오늘도 정말 평화로운 키치클럽에서 19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평화로운 하인입니다. 네, 정말 평화로워요 오늘 날씨가. 안녕하십니까. 봄맞이 꽃 활짝 핀 목동꽃순 S밴드입니다. 네. 해바라기도 필 수 있나요? 해바라기도 이제 뭐 꽃이 다양하게 피지. 그렇습니까? 아니 여기 양재천 이거 오는 길에 아. 보셨어요? 벚꽃. 와. 와, 엄청 이제는 폈던데? 벚꽃이 네. 여기저기 진짜 다 폈더라고. 그니까요. 활짝 폈더만 여기가 좀 더 많이 폈던데. 네. 나 맞아요, 네. 오늘 음. 저기 목동 근처에는 거기 안양천 쪽이 벚꽃길이 쫙 있거든. 어. 그 안양천 따라서 네. 거기도 꽤 괜찮아. 음. 그 안양천 따라서 쭉 내려가면 거의 광명시까지 연결되는데 아, 다 벚꽃이야. 어. 그래서 거길도 괜찮은데 음. 거기보다 여기가 좀 더 폈더라고. 목동 그쪽에 벚꽃 그 가로수길 꽤 많지 않아요? 많어. 거기가 제일 길고 뭐 네. 파리공원에도 많고 그렇죠. 뭐 어디 맞아요. 가나. 옛날에 또 그쪽 아하. 네, 예전 친구가 여자친구가? 네, 만났던 친구가 또 그쪽에 살았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음. 또 추억이 샘솟네요 또. 아, 그렇죠. 여자친구는 없어도 여자친구는 갔지만 네. 벚꽃은 돌아왔습니다. 아, 네. 벚꽃만 남아있네요. 네. 저희가 봄맞이 이렇게 특집으로 3구 플러스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네네네. 봄이란 게 이제 네. 생존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불과 며칠 안 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한 다음 주까지 봄이고 네, 그다음 주부터 여름이다. 여름일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는 좀 애매한 날씨가 좀 많이 지속됐어. 그 사실 옷 입기 되게 어려운 계절이 네네.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갔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좋습니다. 낮엔 더운데 음. 뭐 아침 저녁으로 또 막 약간 쌀쌀하고 네. 그런데 이것도 뭐 며칠 안 남. 이제는 춥진 않죠. 그쵸. 밤에도 안 춥더라고요. 네. 안 추워서 우아기를 하나 벗고 우아기. 네, 약간 좀 가벼운 옷차림으로 다닐 수 있는 날씨가 아마도 뭐 한 일주일 내지는 네. 그 정도. 열흘 정도. 네.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 이후부터 한 일주일 정도 되지 않을까. 그냥 가죽 자켓이 가장 이제 시급할 때죠. 딱 가죽 자켓 한 2주 입고 딱 못 그렇지. 입거든요. 네네. 아, 이럴 때 가죽 자켓 입어? 그죠, 나는 그죠. 가죽을 안 입어서. 어. 아, 그러니까 이럴, 겨울에는 못 입고 네. 이럴 때 입는 거구나. 또 봄 정도에 딱 입고 말거든요. 가을이라 아, 참 애매한 옷이죠. 네. 그래서 딱 요 한 보름 정도 네, 봄을 즐기시기 딱 좋은 계절인 날씨인데 네. 요 날씨에 가보면 또 좋은 곳들을 저희가 추천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방송은 저희가 좀 스케줄상 네. 뭐 영화랑 시사를 다루는 코너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좀 플러스로 네. 대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딱히 또 할 만한 영화가 없었어요. 영화 진짜 없어. 진짜 너무 아이씨, 없어요. 네. 뭐하냐, 야. 그러니까. 폭삭 한번 할까? 아, 폭삭은 다들 보셨어요, 그러면? 아니, 지금 해봤자 어차피 아무도 안 들어. 그치. 이미 맞아. 끝났어. 이미 끝났죠. 이제 끝물이야. 네. 아니, 포인트. 제주도 가니까 그걸 패러디해서 네. 제주도 아무튼 뭐 무대가 배경이니까. 제주도잖아요. 네네. 패러디에서 굉장히 많은 뭐 플랫폼이나 이렇게 아, 네.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뭐 고깃집에는 폭삭 구워수다 뭐 이렇게 써놓고 아. 아하. 뭐 그렇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속았수다라는 게 네. 약간 사기당한 사기당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그치. 아니잖아. 네. 어렸을 때 그거 듣고 되게 희한한 말이라고 했었는데 아, 그래요?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얘기인 거잖아. 네. 그렇죠. 네. 여전히 어감이 이상하긴 해. 네. 뭐 혼자 없어 얘 이것도 네. 혼자 오셨나요? 뭐 네. 이런 느낌이고. 근데 또 전혀 다른 뜻이잖아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이런 뜻이고. 그래가지고 제주도 방언으로 또 네. 그래도 제가 제주도 저번 주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사투리를 하시잖아요. 네네. 제대로 잘 못 알아듣긴 해도 약간 전라도 사투리랑 많이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억양이나 이런 좀 것들이. 붙어 있기도 네. 하고 네. 그 원래 예전에는 전라도로 묶였었잖아요. 네네네. 현재가 제주 자체가. 그랬구나. 네네. 네. 근데 이제 바뀌었죠. 제주도라 따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 진짜 뭐
지금 날씨가 진짜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많을 정도로 저도 지금 반팔을 입고 있지만 거의 형밖에 네. 없어요. 아 그래요? 반팔. 네. 누가 지금 반팔 입고 다닙니까? 한국 사람 중엔 드물지. 아 그래요? 네. 네 따뜻한데 뭐 두 분 뭐 좋아하는 계절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네. 좀 추운 걸 차라리 좀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초겨울 정도의 날씨가 네네. 딱 좋습니다. 오, 음. 초겨울 한 11월 네. 그쯤에 11월, 10월, 11월. 네네네. 10월도 살짝 더운 것 같고 그 사이 11월 딱 그 정도가 제일 차라리 좋은 것 이렇게 같아요. 더운 거보단 조금 춥고 건조한 살짝 게 낫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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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배님은요? 저도 비슷한데 네. 사실 뭐 좋아하는 날씨로는 사실 봄을 좋아하긴 해요. 봄이나 네네. 이렇게 뭐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를 좋아하는 봄이 사실 술 먹긴 제일 좋거든. 아 그래. 날씨 딱 풀리고 술 먹고 음. 난장가기 최고지. 최고인데 네. 근데 이게 옷차림이 좀 쉽지가 않아서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시기잖아. 네. 그래서 오히려 제일 선호하는 시기는 나도 약간 비슷하게 여름에서 이렇게 겨울로 넘어가는 그게 좀 그러니까 초겨울쯤 그때 되면 이렇게 그쵸. 살짝 이렇게 두꺼운 옷들 내지는 네. 네. 코트 얇은 거 맞아, 맞아. 이런 게 스타트가 되는 시점이 아. 옷 입기가 제일 편해. 맞아요, 네. 레이어드 하기 좋고 네. 뭔가 아이템 써먹기도 딱 그때 날씨가 좋아요. 남자는 사실 좀 옷을 좀 이렇게 여러 개 입어줘야지 좀 이렇게 좀 태가 나거든. 있어 보이는 느낌이 좀 네.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여름을 좋아합니다. 더운 거 못 참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더 더운 거 잘 참고요. 아 그래? 네. 그냥 반팔 하나만 입고 다니면 되니까. 아 네. 편해서. 네, 편해서. 음. 그리고 사실 뭐라 그럴까? 물론 저도 옷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게 편하더라고요. 반팔 하나 입고 그날 바로 빨고 또 다음 날 또 입고 그게 옷 사기도 이제 좀 귀찮아지고 네,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떻게 뭐 저희 티셔츠라도 하나 맞추실까요? 아, 3구 티셔츠라도 네, 하나. 티셔츠 맞추면 진짜 뭐 저는 3계절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네. 뭐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봄은 어쨌든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또 이제 입맛이 다시 돌아오는 계절이잖아요. 네. 그리고 미식으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할 수 있는 계절인데 봄나들이도 보통 이제 나들이나 여행을 하면 이제 먹는 게 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또 먹을 것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네. 봄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봄하면 뭐 워낙에 많죠. 사실 나물류가 그렇죠. 예. 맞아. 저도 그냥 바로 일감으로는 그 나물 비빔밥 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확실히 네, 봄나물이 봄나물이 맛있죠. 더 낫긴 하죠. 그리고 봄에만 나오는 그 네. 두릅 아닌가? 아, 맞아. 봄동 이런 거. 봄동. 또 네. 맞아요. 그거 초장 찍어 먹으면 맛있는. 아하. 그게 두릅인가? 그걸 먹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요. 두릅.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 먹는 네. 식재료가 네. 겁나 많아. 엄청 많은 그래요? 것 같아. 깻잎도 우리나라만 먹는 것 같던데. 그래요? 깻잎은 그런 거 같다. 깻잎 못 봤어.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해외에서는 잘 안 먹잖아요. 일본도 조금 먹긴 할 거야. 아, 근데 시소하고는 그래요? 좀 다른데 걔들도 네. 깻잎이 있긴 있을 건데 우리처럼 먹진 않지.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약간 쌈 싸 먹는 문화가 우리나라의 약간 시그니처라서. 네. 나 그 뭐 전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되게 TV 보다가 신기했던 게 아이슬란드에서 네. 홍어를 삭혀서 먹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삭힌 홍어를 아이슬란드에서도 먹어요? 먹어요. 네. 아니 어떻게 아이슬란드. 삭히지 근데? 거기도 똑같이 삭혀요. 엄청 추울 텐데. 그 얼지 약간 않나? 네덜란드부터 해서 그 북해 쪽 북유럽 네. 쪽에서 네. 그런 삭힌 생선류를 꽤 먹거든. 네. 그러니까 홍어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 청어를 삭힌 거를 먹어. 맞아요. 청어를 그 식초에 넣거나 염장해 갖고 네. 그 막 슈르스트레밍이라고 막그 냄새가 홍어의 막 한 100배야. 맞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거 유튜버들이 많이 먹었어요. 그거 도전 음식으로 형이 말한 거. 음. 그 저는 그래서 아무튼 그 아이슬란드에서 홍어 삭힌 거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와. 스튜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삼합으로 이렇게 먹잖아. 그렇지. 그거랑 또 다르게 먹는
방식이 있더라고. 튜랑 뜨끈하게 먹으면 냄새가 더 셀 텐데. 그러니까 열 아이스크림 가하면 되고. 진짜. 다들 홍어 드십니까? 파이는 먹겠지. 아니요, 네. 저도 잘 못 아, 먹어요. 그래요? 못 전라도 먹는데. 전라도가 왜 그래야? 근데 아니 뭐 저런 사람 뭐다 저항이 있는 게 아니야. 아, 근데 저도 이제 한두 차례 좀 시도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어쨌든 나한테 걸려 있는 타이틀 중에 하나가 이 전라도 사람이라는 거잖아. 네네. 근데 내가 앞에서 먹는 걸 보여줘야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시도를 해봤는데 네. 약한 것 정도는 이제 삼합으로 해서 어. 먹기는 괜찮더라고요. 네. 나도 뭐 약한 거는 뭐 안 삭힌 거는 그냥 먹고 안 삭힌 건 그냥 사실 회나 맛있어요. 별 차이 없잖아. 네네네. 근데 삭힌 것도 살짝 삭힌 거는 꽤 괜찮은데 뭐 심한 세게 삭힌 거나 아니면은 그 막 나는 좀 야 이걸 전을 하면 좀 날 줄 알았거든. 아니야. 홍어전을 한번 시켰는데 진짜 괘씸해, 와, 진짜. 뒤지는 줄 알았네. 네네네. 내 뼛속까지 그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다 배기는 느낌. 아 이거 비싸갖고 버릴 수도 없고 네. 꾸역꾸역 다 먹었네.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즐기는 편이고, 네, 그냥 뭐 굳이 찾아서는 안 먹는데 있으면 그래도 먹는 편입니다. 그 홍어나 뭐, 또 뭐 과메기, 그리고 가자미 식혜 이런 거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 그래서 한번 좀 시도해 보시긴 하더라고요. 제 도전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레벨을 네. 그 레벨이 살짝씩 있잖아요. 그렇지. 높여가면서 한번 좀 시도해 보는 게 조금씩 먹으면은 다 먹을만 할 거야. 하나의 목표이긴 합니다. 자, 그 이제 저희가 그 오늘 봄 특집을 마쳐서 각자 이제 봄 스팟, 네. 봄에 나들이 가면 좋을 만한 스팟과 네, 뭐 또 각자의 그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추천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돌아가면서 스팟을 하나씩 할까요? 네네네, 네네. 그런 게 괜찮은 낫겠죠. 것 하나씩 하죠. 파이님부터 네,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제가 오늘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뭐 근데 여기는 좀 많이 아실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이제 봄이면 또 드라이브 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네,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 네, 네. 뭐 창문 좀 열어놓고 네네. 달린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좋은데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면 네, 이 외곽으로 많이 나가실 텐데 네, 외곽으로 나가는 거 말고 서울시 내에서도 네. 좀 갈 만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곳은 이 인왕산에 있는 네. 초소 책방이라는 곳이에요. 초소 책방. 네. 인왕산 쪽이면 부암동 쪽? 아니요, 부암동. 맞죠. 부암동 쪽에? 쪽이죠. 네, 네. 네, 네. 그 부암동이랑 거의 어디냐? 독립문 사이에 있는 그 책방인데 네, 네. 이제 차를 타고 쭉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쭉 올라가면은 그 꼭대기 한 언저리쯤에 그 북악 스카이웨이로 올라가는 건가요? 거기가 북악스퀘이랑 다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아마 그 아닐 거예요. 언저리긴 한데 스카이웨이는 아니고 네네. 여기가 세검정길 있는 쪽인가 보네. 길은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네. 길 이름은 잘 몰라. 북악산이랑 별도입니다. 요즘 아, 그래요? 네. 다 내비 찍고 다니는 거라서. 네, 네. 네네네. 그래서 좀 꽤나 높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가 일단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데이트 코스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가족 단위로 가보기도 굉장히 좋고요. 초소 책방. 초소 네. 책방 여기가 아마 원래 인왕산이 원래 공개가 안 돼 김신조 이후로 네. 공개가 안 되고 네네. 거기 다 군부대가 맞아요. 네. 그렇죠. 주둔하고 있던 데였는데 뭐 이렇게 뭐 십몇 년 전에 공개가 됐잖아요 일반인들한테. 네, 네, 네. 그러면서 초소로 쓰던 공간을 그쵸. 아마 네네. 개조해서 책방으로 그 초소예요. 네.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네. 저도 여기를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인왕산을 되게 한때 자주 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거의 매주 갔었어. 오. 그래서 그냥 수성동 계곡부터 혹시 뭐 시작해갖고 등산 동아리 막 이런-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갔어. 이렇게 먹으러 양말 갔어. 한쪽 올리고 문통 때 그냥 갔어. 또 좋으니까 또.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청와대 살짝 보이거든. 그쵸. 그러면 문통 계시는구나. 잘하고 있음.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냥 거기까지 올라가고 또 수성동 계곡이 또 물도 맑고 네. 뭐 이것저것 막 뭐 올챙이도 살고 뭐 가재도 살고 뭐 사실 잡으면 안 되는데 가재 한 마리 너무 신기해서 잡아봤습니다. 아하. 도룡령도 있고 어. 은근 많어. 어. 그래서 자주 갔었는데 네.
이 초소 책방은 아마 그 수성동 계곡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길은 아니고 살짝 옆길로 가서 그 약수터 있는 그 근처던데 하여튼 거기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예. 네. 차로 갈 수 있구나. 차로 갈 수 있어요. 그래요. 되게 일단 전망이 좋아서 네. 가면은 일단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거든요. 네네. 네, 서울 시내가 다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 네. 책방이면은 책을 파는 곳인가요? 그렇죠. 책을 볼 수도 있고 거기서. 그렇죠. 그냥 사진으로 보면 그냥 앉아서 책을 보고 막 맞아요. 그러는 읽고 카페도 뭐 같이 카페랑 같이 있고요. 운영이 되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네. 빵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먹었는데 딱히 막 맛이 유별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네. 어쨌든 그 뭐 분위기나 네. 또 이런 빨로 가는 게 있으니까 네. 전망 보러 그렇죠. 가는 게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근처에 뭐 유명한 뭐 관광지나 스팟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서촌도 있고 네, 경복궁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하니까 네, 네. 한번 가보시면은 좋겠네요. 이 봄 날씨를 또 충분히 만끽할 수 네네.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어. 또 내려오시다가 또 네. 그 석파정 미술관이 있어요. 그쵸. 석파정 있죠. 그래서 또 가서 석파정도 한번 보시면 네. 또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인왕산에 있는 초소책방 더숲 초소책방입니다. 네. 네, 이곳을 더 추천드립니다. 책방.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네 따로 교통편은 그냥 차로만 갈 수 있는 곳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산 위에 있는 거라서. 네, 뭐 아니야 걸어갈 수 있어. 걸어가려면 가죠. 등산한다 생각하시고 네. 뭐 경복궁역쯤에 내려서 갖고 이렇게 네, 서촌 쭉 지나서 가시면은 쭉, 서촌 지나서 음, 좀 꽤 걸어야 되긴 하는데 네네. 뭐 사실 그렇게 엄청 경사가 심하지도 않고 네. 가는 길에 뭐 윤동주 하숙집도 있고 뭐 이것저것 스팟이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먹을 때도 많고. 네. 제가 요 동네를 좀 좋아해요. 뭐 여기 부암동부터 해가지고. 저도 이 서촌. 동네 참 좋아하는데 네. 초소책방은 처음 들어봤어요. 음. 네,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뭐 안에 이렇게 지금 산 속이니까 아무래도 네네. 꽃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펴 있겠네요. 아 그렇죠. 또 음. 순냄새 맡고 이러면은 네네. 또 기분이 또 이렇게 또 그렇죠. 업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목팬님은요? 저부터요? 네, 저는 봄 하면은 네. 와인 페어죠. 와인 페어. 아, 네. 네. 이 봄이 되면 사실 뭐 4월, 5월에 각종 와인 페어들이 다 열리는데 네. 제가 지난 주말에 4월 6일 날은 워커힐을 갔다 왔어요. 워커힐. 네, 워커힐에서 하는 게 사실 제일 유명한데 구름이의 산책이라고 네네. 그 워커힐의 맨꼭대기 피자힐에 있는 그쵸. 네. 올라가는 그 길에서 하는데 이게 뭐 4월 5일 6일 하고 또 그 다음 주말인 12, 13인가 뭐 그때 했는데 아마 이 방송에 나갈 때는 끝났기 때문에 네. 근데 요거 말고도 한 5월까지 계속 여기저기서 많이 하거든요. 네. 서울 유수의 호텔에서. 그래서 몇 가지 유명한 거를 추천해 드리면은 네. 올해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동대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는 와인 앤 버스커. 여기는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페어인데 한 5년 됐나? 네. 아니, 더 됐나? 와인 앤 처음에 버스커. 생겼을 때 갔었는데 네. 그러니까 와인 페어를 하면서 이렇게 버스킹도 중간중간에 좀 많이 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여긴 좀 아담하면서 좀 아기자기 프로그램을 잘 짜놔서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복작복작할 수도 있는데 나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와인 페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네. 그 와인 수입사들이 보통 이렇게 자기네 수입한 와인들을 이렇게 시음도 하면서 그 네. 현장에서 판매도 하고 네. 그래서 뭐 경품으로 뭐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기도 하고 네. 뭐 그런 행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판촉을 위한 행사인데 사실 와인 수입사들 좀 메이저가 아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거래처도 뚫고 아니면 개인 소비자들한테도 많이 어필을 하는 편이라서 네. 와인 페어에 가시면은 시음도 좀 많이 하실 수 있고 예 그리고 사실상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와인을 구매하실 수 있어서
일반 보틀샷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저것 드셔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를 이렇게 좀 사갈 수 있는. 네. 그래서 봄나들이 삼아서 한번 가보시면은 괜찮은 게 많아요. 와인앤버스커도 있고 아직 날짜는 안 나왔는데 네. 제가 자주 가는 데는 저는 강서권이니까 서울 서쪽에 네. 메리어트 호텔, 네, 메리어트의 디오니소스라고 여기도 네. 거의 메이저급인데 사실 뭐 한 두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메리어트가 호텔이 굉장히 좀 유럽 성처럼 좀 예쁘게 생겨서 조경도 되게 좋고 네네. 그래서 이 페어를 하기 굉장히 적합하거든요. 그 야외 그 풀밭 뭐 이렇게 광장 같은 데랑 이렇게 이쪽 무슨 정원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쫙 판을 까는데 사실 영등포 메리어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내 메리어트라 그랬냐? 네네네. 메이필드입니다. 메이필드죠. 강서구 네네네. 메이필드.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네. 발산동 네네. 쪽에 있는 메이필드 호텔에 네네. 메이필드 와인페어. 네. 네. 그거는 디오니소스라는 네. 명칭을 갖고 그렇죠. 있는데 네. 요것들이 다 좀 입장료가 있는데 네. 좀 너무 비싸졌어. 예전엔 막 별로 얼마 안 했는데 네. 요즘 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근데 어쨌든 미리 사전 예매하고 뭐 네. 할인 뭐 이런 거 좀 잘 찾아보시면은 조금 한 20%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셔갖고 네. 또 혼자 가시면 또 재미없고 좀 음. 이렇게 좀 관심 있는 분들이나 뭐 연인들끼리 뭐 한 두 커플 뭐 세 커플 이렇게 합쳐갖고 네. 같이 가셔서 뭐 테이블도 하나 이렇게 찜하시고 그렇게 뭐 한나절 즐기시면은 네. 매우 훌륭한 봄나들이 될 수 있다. 아마도 메이필드 이거는 5월달에 할 것 같아요. 아직 날짜는 안 나온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사실 좀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하거든요. 네. 반얀트리 같은 데서도 하고 뭐 63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예, 한번 관심 있게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네. 예, 괜찮은 아까 말씀하셨던 메리어트 동대문에서 하는 와인앤버스커 네. 이거는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네, 맞습니다. 올해는 그렇고요. 네, 시간이 되면 한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봄에 좀 이렇게 봄나들이 하면서 마실 수 있는 와인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봄에는 사실 뭐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 이런 게 좀 또 벚꽃 떨어질 때 간지도 나고 좀 기분도 상쾌하게 해주는 느낌은 있는데 사실 얘는 좀 들고 다니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로제 그냥 스틸 와인으로 로제 그냥 로제 와인 같은 거 사실 로제 와인이 별로 그렇게 썩 비싼 게 없거든요. 아니 뭐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냥 일반 로제 와인 같은 경우에 그냥 마시기도 나쁘지 않고 적당히 시원하게 또 너무 차가울 필요도 없으니까 걔는 흔들어도 되고 그래서 일반 로제 와인 같은 거 좀 그냥 라벨 이쁘고 색깔 예쁜 걸로 해서 뭐 그냥 뭐 저렴한 거 사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로제들이 많으니까 벚꽃 떨어지는 데서 로제 한 잔 탁 먹으면 기가 막히죠. 로제 와인이 아파트 들으면서 그렇게 아파트? 로제 아파트를 들으면서 괜찮네. 저도 사실 게임 하면서 와인을 알기 전에는 로제 와인은 약간 뭐 그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섞은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로제 와인이 따로 이 제조 공정이 따로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도 로제 잘 안 먹어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 넣다 뺐다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형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레드를 만드는 그 적포도가 있고 청포도로는 화이트를 만드는데 적포도로도 레드를 만들 수가 있지. 화이트를 만들 수가 있지. 껍질을 다 까서 알맹이로만 뭐 피노누아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러면 화이트 와인이 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껍질을 살짝 이렇게 넣었다가
빼 적당한 시기에 색깔이 어, 나면 빼는 네네. 정도 그런 네, 식으로 그런 해서 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네. 실제로 근데 사실 로제랑 아니 그 화이트랑 레드를 좀 섞어서 만드는 경우도 없진 않아. 아 그래요. 제조공법은 되게 다양해서 네. 그래서 집에서 한번 이렇게 집에서 왜 와인 한 병 까면 다 못 마실 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몇 병이 한 이렇게 화이트 몇 병, 뭐 레드 몇 병 이렇게 남았어. 몇 잔 분량 정도가. 그래서 섞어서 먹어봤거든요. 칵테일로 만들어가지고 네네. 괜찮더라고요. 괜찮을 것 같은데. 잘만 네. 섞이면 뭐 네, 바로 괜찮죠. 그 자리에서 네. 로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샴페인 봄 되니까 날씨가 좀 이렇게 좀 파릇파릇해지니까 네. 샴페인이 땡기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샴페인을 이것저것 보다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마시는 샴페인들은 네. 그 상판유 지역에서 나오는 샴페인들은 음. 익히 알고 있는 뭐 동페리뇽이라든가 모이샹동 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적포도를 만드는 적포도 와인을 만드는 네. 피노누아 피노누아를 많이 쓰죠. 네네. 피노누아, 피노매니아 두 개는 네. 레드고요. 네네. 그리고 샤도네는 화이트인데. 네네. 예.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샤도네이 그러니까 샤도네이로만 만든 샴페인을 마셔봤거든요. 근데 그쵸. 굉장히 이채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샴페인 제가 많이 마셔보진 않았지만 그동안에 마셨던 샴페인하고는 조금은 더 뭐라 그럴까 더 밝고 좀 더 가볍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산미가 세요. 네, 산미도 샤도네이로만 세고. 만들면 네. 그래서 블랑드 블랑이라고 네 맞아요. 하는데 블랑드 그래서 블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화이트의 화이트. 음. 그래서 샤도네이로만 만들면 블랑드 블랑이라고 네. 하는데 아무래도 좀 산미가 네, 산미가 세죠. 세고 약간 좀 화사한 느낌이 좀 더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봄의 계절과는 굉장히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저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그 다녀온 데인데 수원 화성행궁 이라고 있어요. 네. 화성 엄청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처음 가봤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지금은 또 벚꽃도 많이 피고 해서 정말 그쪽 지역에서는 아마 벚꽃으로 굉장히 제일 유명한 동네가 아닐까 하는데 여기가 이제 행궁이 궁이긴 한데 사실 그 뭔가 왕이 이렇게 기거하는 행궁은 그 궁궐은 아니고 일단 이렇게 여행 나들이 갈 때 이렇게 하는 데인데 우리나라에 행궁이 이렇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화성 행궁은 특이하게 그 정조가 네,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그치. 육릉이라고 하는데 거기 수원에 이제 모신 그 육릉을 참배를 갈 때 되게 자주 갔대며. 네, 자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묶었던 행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조가 굉장히 효심이 그득해서 이 다른 행궁들보다 네. 훨씬 더 큰 규모로 행궁을 만들었다고 해요. 수원성의 일부 아니야? 그렇죠, 일부죠. 그러니까 거의 뭐 비유하자면 거의 조선시대에 무슨 신도시 건설하는 느낌으로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행궁 중에서 행궁들이 대부분 100칸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600칸이 돼요. 네, 그래서 아마 행궁 중에는 가장 큰 규모의 행궁이기도 하고 또 여기가 사실 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많은 문화재가 소실이 됐잖아요. 소실이 되고 나서 아마 1990년대부터 이제 다시 문화재를 재건하고 그런 완벽하게 재건한 몇 개 안 되는 그 문화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고 규모도 엄청 크고요. 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행궁 근처에 굉장히 크고 작은 그런 가게들, 음식점을 비롯한 가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골목골목 되게 이렇게 탐험하듯이 보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트 코스로서 그리고 뭐 아이들이나 뭐 아니면 반려견을 데리고 이렇게 산책 겸 해서 가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제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수원이라는 데를 거의 가보지도 않았고 여기를 이제 한번 딱 가본 건데 저는
여러 가지의 뭐 프랜차이즈들이 별로 없어요. 개인 가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탈리안 파스타랑 뭐 스테이크 이런 거 판매하는 뽁식당이라는 데를 갔거든요. 뽁식당? 네. 네, 약간 이쪽 근방으로 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가맹점이 있긴 한데 네. 아마 여기가 본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뽁식당이라고 있는데 좀 특이하죠 이름이. 근데 음식 맛도 굉장히 훌륭했고, 네. 분위기도 되게 좋아서 한번 이 행궁 돌아다니시다가 네 여기서 뭐 허기를 때우시거나 아니면 뭐 와인 한 잔 같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궁동 맛집. 네, 행궁동입니다. 수원 흑백 요리사 나오는데? 흑백 그런가요? 요리사 나온 안산 백종원이란 분이 운영하는 그런가 맛집. 봐요. 네네. 목식당이라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의외는 아니지만 이제 보통 이런 상권들 보면은 네. 대부분 이렇게 음식점들이 많이 있고 카페들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재미난 가게들이 몇 군데가 있긴 하잖아요. 네. 보통은 뭐 빈티지 옷 파는 데가 이렇게 좀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좀 많아요. 빈티지 옷을 판매하는 곳이. 그래서 패션 특히 뭐 요즘 좀 아메카지 스타일 같은 옷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되게 괜찮은 가격으로 네, 빈티지 의류를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행궁동 한번 네, 가보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파이님 뭐 다른 추천해주실 스팟은요? 저는 네, 이제 또 아까는 서울 시내에서 네. 드라이브를 했으니까 네, 이제 또 교외를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추천하는 곳이 파주입니다. 네. 파주에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헤이리. 그쵸, 파주 헤이리를 하면 많이 헤이리야. 가죠. 네, 파주 헤이리 많이 가서 이제 네, 그 카메라타라는 네. 음악 감상실을 그 황인용 맞아요, 선생님이 네. 하던 황인용의 네네. 뮤직 스페이스 네네. 카메라타. 네네. 그래가지고 아마 많이들 가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거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거기 말고도 네. 또 괜찮은 곳이 한 군데 있어서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콩치노 콘크리트라는 콩치노 콘크리트. 네, 이게 뭐죠? 콩치노 콘크리트. 네, 홍진호가 하는 데 아니고요. 네. 콩치노 콘크리트라는 네. 음악 감상실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우리 예전에 브루탈리스트라는 네. 영화를 다뤘는데 네. 이 건물 외관을 보면 이게 딱 브루탈리즘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 건축적으로도 네.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 건물인데 아 그러네요. 지금 찾아보니까. 네. 네. 여기가 이제 그 건물주 분이 그러니까 네. 운영하시는 분이 네. 오정수 치과 원장님이시라고 하네요. 오정수 치과. 오정수 치과 네네. 원장님이신데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적인 취미를 여기다가 하시는 거죠. 네. 돈을 굉장히 많이 쓰셔가지고 네네. 여기서 쓰고 있는 이 스피커가 네. 굉장히 고가의 스피커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는 뭐 하나 장비를 이렇게 옮기는데 네. 그 억류가 됐었대요. 독일에선가?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 들여온 데만도 막 몇 개월씩 걸리고 그랬다는 에피소드도 있는데 네. 일단 이제 음악 감상을 위한 공간이고 네. 거기 들어가려면 입장료가 있어요. 네. 제가 갔을 때는 한 15,000원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이후에 뭐 2만 원으로 올랐고 그 이후에는 아마 더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만 원 정도로. 그래요. 네, 인당 한 3만 원 정도. 약간 뭐 카페. 그러니까 뭐 카페는 아니고 정말 음악 감상을 청음실. 하기 위한 네. 곳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주로 틀어주는 그 음악의 주로 이제 클래식을 많이 틀어줍니다. 많이 틀어주고 싶고요. 네. 그래서 스피커도 굉장히 좋은 스피커를 쓰고 있는데 네, 이게 그 남자들의 3대 그 비싼 취미가 있잖아요. 자동차, 스피커, 카메라. 그렇죠. 이제 집안 말아먹는 그렇죠. 취미가 그렇게 세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공간의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네. 그 오케스트라 단원이 딱
그 설 수 있는 어. 그 정도 넓이로 해가지고 이거를 네. 설계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딱 그 넓이만큼 그 제한이 되어 있고 네. 보면은 뭐 2층, 3층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뭐 들으실 수도 있고 네. 일단 입장료를 한번 내고 들어가서 네. 뭐 그 안에서 뭐 낮부터 저녁까지 뭐 쭉 있을 수 있어요. 있어도 괜찮고. 네네. 네. 그래서 뭐 거기서 책을 가져가셔서 아. 읽으면서 뭐 음악을 들으셔도 되고 뭐 네. 아니면 낮잠을 주무셔도 되고 뭐 음료나 음식을 판매하진 않고요. 아마 되게 간소하게 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콩치노 콘크리트. 네. 또 가서 보면은 네. 내부에서 보면 그 강이 보여요. 여기가 임진강인가? 네, 임진강이 맞네요. 네. 네, 임진강이 딱 파주 임진강.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조망도 되게 좋고 전망 좋은. 네. 돈 많이 썼겠다. 진짜 많이 썼을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파주 외곽에 있으니까 뭐 땅값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음. 싸게 구입을 했겠지만 네. 건축비가 아예 완전 독립된 곳에 있는 거야? 완전히 정립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헤일이 뭐 이런데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잖아. 네. 그렇진 아까 않아요. 얘기했던 그런 데는. 네. 헤일이하고 되게 가깝네요. 가깝기는 해요. 네. 출판 도시나 네. 이런 데서 가려면 좀 가깝기는 한데 네. 어쨌든 되게 이제 완전히 외곽으로 빠져 있어가지고 네. 뭐 다른 데 가다가 들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기 가려고 가야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근처에 아울렛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네. 네. 파주에 또 아울렛이 몇 개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나들이 겸 네. 코에 바람도 넣을 겸 네. 이렇게 드라이브 하고 가서 음악을 한참 감상하다가 네. 또 그 좋은 전망도 한번 좀 보다가 네. 이렇게 오시면 어떨까 네. 싶어서 아니, 추천을 건축물 드립니다. 자체가 진짜 뭐 너무 예쁘고 네 너무 멋지죠. 네, 멋지네요. 네. 그래요. 콩치노 콘크리트 여기도 처음 알았네요. 이름은 좀 무슨 뜻일까 이게? 궁금하긴 그게 하네. 네. 그 뜻이 이제 콩치노가 네. 이탈리아어였나? 이게 이제 화성 뭐 그런 것 것 같아. 같아요. 뭐 화합하다 뭐 이런 네네네네. 뭐 뜻이래요. 네. 그리고 콘크리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축 자재 콘크리트고, 네. 콘크리트라서 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가면 이제 LP로 음악을 틀어주거든요. 이게 뭐 추천곡이나 이런 건 뭐 신청곡이나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네. 뭐 앞에 쓰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막 되게 적극적으로 그걸 막 다 받아서 네네. 해주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번씩 딱 있으면은 틀어주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네. 그런 느낌이구나. 네네 그런 식입니다. 아 진짜 사진 보니까 무슨 진짜 본격적인 오디토리움 같은 맞아요. 느낌이네요. 네네. 그래서 뭐 카메라타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또 그것과 조금은 다른 그런 네. 느낌을 받고 싶으시다면 네. 콩치노 콘크리트 추천드립니다. 안에가 뻥 뚫려 있는 공간인가요? 네네. 음악을 많이 좋아하지 않으면 좀 사실 네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좀 으슥한 공간 이런 데는 네. 뭐 찾아보려면 찾아보겠지만 뭐 집에 갈 때는 경찰차를 타고 가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뭐 여기 음악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스피커 좋아서 가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또 이게 입장료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사실 네. 뭐 아무것도 안 받고 막 3만 원 내긴 그렇잖아. 그래서 진짜 음악을 좋아하거나 네.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네. 또뭐 그런 분들한테는 또 딱히 의미 있는 공간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럼 반대로 저는 이제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외곽 쪽을 행궁을 소개해드렸으니까 네. 이번에는 서울에서 뭐 유명한 벚꽃 포인트들이 많이 있죠. 네, 뭐 윤중로가 대표적이기도 하고, 네, 근데 워낙 사람도 많고 또 이렇게 인도가 그렇게 넓지 못해서 통행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모교, 네, 경희대학교, 네, 이쯤 되면 이제 경희랜드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봄이 되면 이제 경희랜드 개장했다 해가지고 많이 가시기는 하는데 경희랜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네, 경희대? 경희대학교를 경희랜드라고 부릅니다. 네, 뭐 회기동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서울 뭐
네, 보통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특히 이제 아무래도 대학 캠퍼스다 보니까 차량의 통행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도보로 쭉 걸어서 다니실 수가 있고, 또 경희대가 사실 캠퍼스 이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건물들도 굉장히 유려하고, 네, 그리고 이런 어떤 보통의 대학처럼 평지에 있지 않고 약간 산 기슭에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으슥한 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으슥한 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산책하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 경희대를 정문을 들어가서 네, 왼쪽으로 꺾으시면 첫 번째 나오는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그 미대에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경희대 미대가 굉장히 정문에서 멀거든요. 네. 네, 그 가는 약간 언덕배기 길인데 그 길에 있는 벚꽃 네,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아, 예쁘죠. 또 네네. 거기. 그래서 거기 한번 딱 가셨다가 본관 쪽에 오셔서 사진 한번 찍으시고 뭐 평화의 전당 쪽도 한번 돌아서 한 바퀴 돌으시면 거의 캠퍼스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네, 충분히 산책을 즐기실 수 있고요. 경희대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벚꽃이 예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이쯤 되면은 이제 밤에 약간 축제 비슷한 블라썸 축제라고 해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약간 뭐 학생들이 나와서 뭘 팔기도 하고 네, 대학 축제 비스무리하게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한 번씩 즐겨 보시고 네, 하시면 좋고요. 워낙에 이제 또 그 유명하다 보니까 네. 네, 또 근처에 또 많은 먹거리들과 네, 그런 뭐 즐길 거리들이 또 같이 있기도 하고 평화의 전당 하면 또 콘서트의 메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쵸. 아마 이맘쯤 시상식도 많이 하잖아요. 시상식도 많이 하죠. 네네. 엄청 많이 했던 것 네.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즐겨 보면서 네, 한번 봄을 만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되게 한적해요. 그러니까 경희대가 워낙에 이렇게 좀 널찍널찍해가지고 네, 또 한적하게 이렇게 봄을 즐기실 수 있는 곳이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네. 이 경희대는 잔디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잔디밭에 뭘 돗자리를 깔고 이렇게 뭐 맥주를 한잔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즐기기가 힘들고요. 네네. 대신에 이제 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경희대 내부와 경희대 바깥과 온도 차이가 조금 나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봄에 따뜻해서 뭐 좀 얇게 입고 오셨다가 굉장히 추워서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희대 가실 때는 약간 좀 두툼한 외투를 챙겨 가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옛날에 경희대도 한참 난 친구가 또 또 경희대 갔었어? 네, 또 가지고 네. 카페도 또 파전 먹고 또 카페 또 숙소가 또 많더라고. 아, 그렇죠. 아, 그래?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진짜. 네. 좋은 동네구만. 네, 좋은 동네입니다. 네. 기억이 또 또 앞에 나네. 이렇게 먹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학창 시절 많이 이용했던 여기가 좋겠네라는 아직 있을까요? 아직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야, 여기가 대단하네. 좋겠네라는 거긴 네. 진짜 찐맛집인가 보다. 네. 식당이 있습니다. 뭐 부대찌개도 팔고 닭도리탕도 팔고 하는데 떡볶이도 팔고 하는데 닭도리탕이 정말 맛있습니다. 닭도리탕에 뭐 소주나 막걸리 한 잔 딱 하시는 것도 그치. 네. 왠지 막걸리지. 그렇죠. 대학교 앞에선. 그렇죠. 또 막걸리 마시고 또 사랑 고백하다가 또 차이고 또 그죠? 집에 와서 또 소주 마시고. 벚꽃 스팟 네. 쪽으로 얘기하시다 보니까 저도 한 군데 네. 생각이 나서 저는 차로도 갈 수 있고 네. 지하철로도 갈 수 있는 인천입니다. 인천. 인천역에서 내리시면 네. 나오자마자 뭐가 있죠?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아, 차이나타운 아, 있죠. 그래요? 차이나타운이 인천역에 네. 있구나. 인천역에서 딱 나오면은 차이나타운이 딱 있어요. 그러면서 막 벽에 막 이렇게 막 관우 그려져 있고 막 아, 맞아. 뭐 거기도 가보셨나요, 파이님? 가봤죠. 또. 거기도 인천에는 또 뭐가 있었군요. 예. 제가 그 서울에 막 상경해가지고 네. 지도를 만드는 방식이 네. 만나는 친구들로 인해서 네. 그 지역을 꼭 가게 된단 말이에요. 뭐 버디 했어요? 뭐. 이 새끼 열심히 다녔네. 그렇죠. 또 거의 뭐 홍길동이네. 그러니까.
예, 인천 그 차이나타운이 딱 보이고요. 네. 일단 차이나타운 자체가 좀 이렇게 언덕백이 있잖아. 쭉 그래요? 언덕으로 올라가는 맞아요. 길이 있어서 네. 네. 일단 되게 예뻐요. 음. 약간 이국적인 느낌의 음. 그리고 거길 지나서 더 올라가면은 네. 자유공원이 있습니다. 네. 자유공원 이름만 들어봤어요. 메가더 동상. 있는. 메가더 동상이 있지. 네네네. 차이나타운을 지나서 쭉 올라가면 네네. 자유공원이 있는데 아. 그쪽 자유공원이 벚꽃으로 좀 유명해요. 그래요. 예. 음. 근데 여기가 워낙에 좀 지대가 높고 해를 계속 받아서 의외로 엄청 빨리 펴. 그래서 한참 그 벚꽃 개화 시기를 좀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게 아마 지금이 거의 절정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인천 차이나타운 딱 들어가셔갖고 네. 구경 좀 하시다가 네. 자유공원 올라가서 또 메가더 우리 장군님 한번 보고 우리 구국의 열정을 한번 다져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마 그 자유파의 성지. 거기가 아마 그 네. 옛날에 만화 짱 있잖아요. 짱. 네. 짱이 이제 인천공고인가?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인 현상태랑 네. 거기서 배틀을 해? 정국도랑 네, 거기서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 기억으로는 아이고. 짱의 배경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차이나타운 저는 뭐 자세하게 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지나가 본 적은 있는데 네. 거기 가면 이렇게 중국 음식점들 굉장히 많나요? 아 그럼요. 중국 음식 음. 좀 판이지. 그렇죠. 네. 차이나타운이. 그래요? 거기 네. 공화춘. 그 중에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긴 다 유명해서. 그래요? 근데 공화춘이란 데가 제일 네. 크고 거기가 뭐 우리나라 짜장면 처음 만들었다는 데가 공화춘이고. 네, 제일 오래된. 뭐 그런 것 같아. 네네네. 근데 거기보다 더 오래된 데가 있는데. 그래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짜장면에 그 춘장을 넣은 짜장면이 그 사실상 그 중국에서 그 작장면 뭐 그게 네. 너무 그거를 약간 변형시킨 거긴 하지만 사실 그냥 한식이거든. 그렇죠. 네, 한국에서 중국 만드니까. 스타일 음식이긴 한데 그냥 한국식으로 변형해서 거기다 좀 이렇게 달콤하게 만들어서 그걸 처음 만든 게 공화춘이고 공화춘, 네. 그 공화춘이 그래서 확실히 가서 먹어보면 짜장면이 맛있긴 해. 근데 사실 이 동네는 동인천 쪽은 네. 어디 가도 짜장면 다 맛있어. 다 맛있어요? 그래요? 다 맛있어. 음. 그리고 좀 독특한 게 드시고 싶다면은 백년 짜장이라고. 백년 짜장. 이거는 공화춘 가게 이름이 백년 짜장이에요? 공화춘 이전의 짜장이야. 그래서 백짜장. 하얘요? 약간 누래. 누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 춘장을 안 쓰고 약간 된장 같은 걸 쓴. 그래서 뭐 하얀색은 아닌데 그냥 네. 그 일반 짜장은 까마니까 네네네. 거기에 이렇게 대응돼서 백짜장이라고 많이 하는 백짜장 하는 집이 동인천 쪽에 좀 있어. 조금 있어요. 네. 인천 사람도 아닌데 너무 아는 척하는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한데 좀 반발 환영합니다. 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여기 와 되게 중국풍으로. 그냥 완전 중국이야 차이나타운. 그리고 되게 이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있고 계단 있고 이래갖고 확실히 좀 이국적이야. 그래서 차이나타운 구경하시면서 뭐 맛있는 거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자유공원 벚꽃에서 사진도 좀 찍고 네. 뭐 맥주 한 캔이나 사들고 가서 위에서 이렇게 딱 먹고 오시면 좋겠죠. 그러고 그대로 내려와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반대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신포동 쪽 그쪽도 동인천인데 동인천역 쪽 신포시장 뭐 이런 데 가면 신포 거기 강정 네. 닭강정 유명하고 닭강정. 거기 말고도 그 뭐지 중고 책 서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 책 거리가 있어. 네. 그 이름 뭐더라? 뭐 검색 안 해봤. 그 도깨비에서 나오던 그 서점이 그 드라마 도깨비에서 나오던 네. 그 서점이 좀 유명해서 사실 나 거기도 가봤거든. 헌책방거리. 네, 맞아. 거기도 뭐 책 좋아하시면 이렇게 한번 쓱 구경하시고. 배다리 헌책방거리. 네, 맞아 네, 네, 네. 배다리. 그리고 여긴 지하철로 가시기도 뭐 좀 멀리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냥 네. 이렇게 쭉 앉아 가시면 됩니다. 네. 예. 술 한잔 하시고 그냥 지하철로 웬만하면 가십시오. 아니 제가 그 백짜장 이미지 한번 지금 검색해서 보는데 거의 뭐 면에다가 화이트 라구 소스 올린 것 같은 비주얼이네요. 특이하네. 좀 독특하죠. 예, 한번 정도 거기 그 동네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네.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네. 괜찮다.
벚꽃도 많다. 예. 하지만 개화 시기를 잘 맞춰야 된다. 네, 잘 맞춰야 된다. 생각보다 빨리 핀다. 생각보다 빨리 피면 생각보다 빨리 지겠죠. 예. 벚꽃은 너무 짧아.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이렇게 좀 희소성이 좀 희소성이 있나? 있으니까 네, 벚꽃을 보러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요. 수인 분당선 또는 1호선 인천역이네요. 알겠습니다. 인천공항까지 인천공항이란다. 네, 차이나타운까지 알아봤고요. 네. 그리고 우페님 또 다른 뭐 저부터요? 네네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렇게 잔뜩 먹고 났으면 뭐 해야 됩니까? 또 네. 급진급파 해야지. 사실 술 얘기만 계속 해놓고 나서 이런 네. 얘기하기 좀 민망하지만 저는 사실 약간 봄 4월쯤에 보통 다이어트를 한 차례씩 하거든요. 저의 다이어트 비법이랄지 오. 비법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이게 사람마다 말이 다이어트가 그냥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고 뭐 몸을 어느 정도 만드시는 거를 다이어트로 하시는 분도 있고 예, 뭐 살이 찌는 게 목표이신 분도 뭐 다 다이어트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하면 좀 그래도 좀 체중을 군살을 감량하고, 네, 군살을 그렇죠. 빼고 근육도 좀 붙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술을 뭐 거의 매일 먹기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란 게 별거 아니고 그냥 술 안 먹습니다. 근데 술만 안 먹어도 저는 상당히 몸이 좋아지는 편이라 운동은 원래 그냥 평소에 하니까 그래서 한 어제 시작했고요. 네. 어제 시작해서 근데 얼굴 왜 이렇게 빨갛죠? 아니야 지금 얼굴 좋아. 하루 안 먹었는데 혈색이 도는 거구나. 하루 안 먹었는데 오늘 진짜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딱 이렇게 봤는데 좀 다르더라고 얼굴이. 네. 어제 헬스장 가서 운동 좀 하고 나서 네. 씻고 나와서 포케 먹고 집에 와서 또 저녁에 또 유산소 달리기 한 판. 네. 집 앞에 공원 한 2바퀴 돌고 들어와서 또 딱 씻고 아 좋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유산소 한 2번. 네. 한 번은 그 근력 운동과 같이 하고 한 번 유산소만 따로. 네. 뭐 그렇게 하는데 요즘 같은 때는 어쨌든 밖에 나갔다 오면은 땀이 나니까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유산소 뛰는 거를 저녁에 한번 뛰고 집에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뛰고 씻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그냥 먹는 거 좀 일반 예전엔 되게 빡세게 했는데 정말 닭가슴살만 먹었어. 딴 거 아무것도 안 먹고 채소만 먹고. 근데 요즘에는 그냥 웬만하면 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다이어트에 별로 안 좋은 것만 피하고 요즘 먹을 게 진짜 많아요. 네. 포케도 많이 팔고 네. 뭐 닭가슴살 소세지 아니면 닭가슴살 제품 같은 것도 그냥 편의점에서 팔고 배고프면 그냥 그런 거 그냥 사서 먹습니다. 편의점에서 이렇게 먹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뭐 견과류도 좀 먹고 뭐 채소 있으면 먹고 그냥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먹어도 운동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살이 좀 잘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술을 일단 안 먹으면은 사실 살 빼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그래서 한 예전엔 막 한 달씩 했는데 요즘엔 한 2주만 해도 한 거의 한 10kg 가까이 빠져갖고 어제 시작했는데 얼마나 갈지 한번. 지금 목표는 한 2주 정도. 2주 정도로.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싹 한번 디톡스하고 쉽지 달라진 않은데? 모습으로. 형이 술을 안 먹는다는 건? 그러니까요. 아니 뭐 안 먹으면 안 먹어. 그래요? 매일 그 술 드시는 거를 올려주는 거를 내가 봤기 때문에 네. 이 형이 술 안 먹는다? 쉽지 않고. 한 2주 정도 지나고 이렇게 술을 또 드셔보시면 또 느낌이 좀 남다른가요? 좀 줄었다. 손톱 발톱 이런- 끝까지 막 다 느껴지는 거 아니야? 아이 똑같아. 그래. 야 먹으면 막 처음에 막 우와 역시 맛있다 이러다 그 다음부터 똑같이 뭐. 기분 탓이구나. 어쨌든 봄맞이 다이어트 네.
한 번씩 하시는 거 좋습니다. 파이님도 뭐 나만의 다이어트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저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 주기적으로 딱 운동이랑 식단이랑 맞췄을 때가 제일 잘 빠지더라고요.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너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그걸 하기가 못하니까 힘드니까. 네네네. 힘든 거지. 그렇죠. 사실 그 인터넷에서 많이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들만 사실 잘 따라해도 네. 살은 뭐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기가 힘들죠, 사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네. 힘들죠. 네. 먹는 걸 조절하기가 힘들지 않아?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힘들죠. 저는 다이어트를 뭐 많이 해본 적은 없는데 그나마 좀 필요하다 싶어서 할 때는 일단 많이 자요. 네,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그 대신 이제 그 자기 전에 한 4시간 전까지는 뭘 먹고 4시간 정도는 공복 안 먹고 그리고 자요. 그러니까 공복 상태로 거의 한 12시간 이상 을 지내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물도 안 마시고 그렇게 지내면 조금 붓기라든가 이런 게 좀 빠지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해본 그러니까 뭐 제가 일부러 해본 건 아니지만 걷는 게 진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걷는 거 1도 안 마실 텐데. 하루에 한 뭐 2만 보, 3만 보 많이 정도? 걸으면 네. 빠져. 2, 3만 보 정도씩 걸어 다니면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무슨 회식 이런 것도 엄청 많아가지고 살이 엄청 쪘었는데 네. 회사가 양재였단 말이죠. 그리고 집이 그때 당시 이제 노원 쪽이었어요. 그래서 퇴근을 걸어서 했어요. 걸어서 양재에서 노원까지요? 네, 노원까지. 네, 퇴근을 걸어서 한 2달 정도 했는데 2달 만에 한 8kg 정도 빠졌어요. 그거는 안 네. 빠질 수가 없잖아. 아니 그거는 걷는 정도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종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서울을. 그렇죠. 그거 몇 시간 걸려요? 한 2시간 2시간 반, 걸릴 것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처음에는 한 3시간 반까지 걸렸는데 좀 익숙해지니까 한 2시간, 2시간 반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다 진짜.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니 해도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여기가 그렇죠. 그 대한민국 서울 네. 도곡동 강남에 있는 도곡동 양재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벌써부터 뭐 벚꽃 그러니까 양재천에 사람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네. 양재천도 굉장히 벚꽃 구경하기, 벚꽃놀이 하시기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주말에 굉장히 사람 많더라고요. 이 근처만 가봐도 네. 되게 많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뭐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 이쪽 저희 키치클럽이 위치해 있던 네. 네, 강남구 도곡동 쪽의 양재천 말고요. 저쪽 서초구 양재천 쪽. 그러니까 저쪽 이제 양재 도서관 있는 쪽으로 공원 있는데. 네네 그쪽에는 서초구에서 워낙 신경을 많이 써놔가지고 뭔가 이렇게 위락 시설까지는 아니지만 뭐 벤치라든가 이런 화단이라든가 이런 조성을 엄청 잘 해놨어요. 그리고 거리도 엄청 잘 예쁘게 꾸며놓고 하니까 네. 그쪽으로 한번 가셔가지고 뭐 커피도 한잔 하시고 네. 네 그러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봄에 또 이렇게 뭐 즐길 만한 근데 뭐 나들이만 하면은 좀 피곤하니까 네. 집에서 봄에 즐길 만한 문화 컨텐츠 네. 뭐 영화가 됐든 음악이 됐든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좀 플레이리스트를 네. 몇 개 꼽아봤는데 일단 한국 음악 위주로 네. 한 3곡 정도만 뽑아봤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오늘 다른 단톡방에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네. 봄맞이 노래 좀 추천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도 하나둘 꼽다 보니까 네. 벚꽃 엔딩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또 벚꽃 엔딩은 지금 몇 년째 벚꽃 엔딩? 그러니까. 잠깐만 12년, 13년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차트 진입했나? 설마? 설마 또 올라올 때가 되긴 했네. 네.
사실 제 첫 번째 곡은 네. 제가 이거를 3구픽에서 한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아티스트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바로 한로로라는 한로로. 네, 네.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네. 뭐 음악을 좀 즐겨 들으시는 분들께는 이미 유명한 아티스트이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콜드플레이가 내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또 대통령이 탄핵되면 탄핵 무조건 옵니다. 탄핵 기념으로 오잖아요. 네, 탄핵 기념으로 또 공연을 합니다. 네. 또 콜드플레이 공연에 오프닝 밴드로 한로로가 등장하기로 했다고 네. 그렇게 뉴스가 나와서 또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곡들이 굉장히 많지만 네. 그 중에 이제 데뷔했던 데뷔곡 입춘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입춘. 네, 입춘. 뭐 또 음. 봄이랑 딱 네. 맞죠? 그렇죠. 네. 그 한로로의 곡은 이제 모던 팝에 가깝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여성 아티스트 특유의 이제 좀 발랄한 이미지가 좀 많이 보컬에 많이 네. 배겨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약간 90년대에 굉장히 트렌드였던 그 모던 락에 살짝 이제 현대적인 느낌을 좀 많이 섞여서 네. 그런 이제 모던 팝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살아 있는 네. 그런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90년대 말 뭐 2000년대 초반에 뭐 한참 그러면서 홍대 여신 뭐 이런 뭐 그런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네. 그 명맥을 좀 그 이어 계보를 잇는 네, 네네. 있는 네네.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래서 한로로의 입춘 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 곡은 이것도 이제 뭐 사실 명실공히 우리나라 대표 밴드라고 할 수 있는 네. 새소년의 곡입니다. 네. 난춘이라는 곡이고요. 네. 난춘. 네, 난춘. 네. 입춘은 알겠는데 난춘은 난춘은 뭐야? 난춘은 뭘까요? 따뜻할 난인가? 난교 약간 아, 네. 봄맞이 난 네. 따뜻하겠네요. 그것도 어렵네요. 어려워. 네. 후끈후끈하겠네요, 방이. 네, 난춘입니다. 네. 네, 이 곡도 뭐 들어보시면 이제 새소년 특유의 네. 그 뭔가 오묘한 이 사이키델릭한 그 기타 리프에 네. 그 황소윤 감성 짙은 이 보컬이 네. 배겨져 있는 그런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새소년이 이제 최근에 그 멤버별 이렇게 좀 다른 길을 가기로 네.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네. 아마 황소윤 그 리더인 황소윤 양은 음. 그 미국으로 저기 유학을 간다고 어, 하거든요. 음악 유학을. 그래서 또 그 이후에 활동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아티스트인데 이분이 그 골대녀에 나왔던 그분이신가요? 아 맞아요. 그때 나왔어요. 네네네네. 맞아요. 네. 축구하시는 분. 네. 그래?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곡들 많고 저는 네. 무대에서 이분이 아마 21, 22 네. 이때 제가 무대에서 봤거든요. 음. 근데 와 카리스마가 음. 그 당시에 뭐 아도이 뭐 이런 밴드들이 네네네. 옆에 있는데 음. 이제 막 신인 밴드가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연주를 하는 걸 또 네네. 처음 봐가지고 그때 완전 빠졌습니다. 음. 그래서 뭐 새소년 좋은 곡들 굉장히 많고 네. 뭐 그 중에서 네. 난춘이라는 난춘. 곡을 네.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네. 다음은요? 아까 세 곡이라고 하셨는데. 네 마지막 네. 곡은 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한참 뭐 틱톡 이런데 챌린지로 많이 나왔던 곡 중에 네. 티라미슈 케이크라는 티라미슈 케이크 티라미슈 케이크 네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곡의 이 원작자가 위아더 나잇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위아더 나잇. 네. 네. 위아더 나잇. 우리는 뭐 우리는 밤이다. 밤이다. 기사? 네. 기사가 아니라 밤이다. 밤이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밤 감성에 어울리는 그런 곡들을 많이 하는 아티스트인데 네. 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약간 팝 밴드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인디 밴드이고요. 네. 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있잖아라는 있잖아. 네. 네. 위아더 나잇의 있잖아. 네. 봄하고 하는 무슨 관련? 곡을 좋아합니다. 그냥 제가 좋아해서. 네. 근데 약간 이 곡은 겨울이나 네. 겨울의 느낌보다는 뭔가 좀 따뜻한 날씨의 네. 밤 감성. 음. 사실 여름 밤에도 좀 잘 어울리고, 네. 네
봄 밤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뭔가 밤에 들었을 때 좀 잘 네. 어울리는 그런 네. 감성의 곡이에요. 위아더 나잇. 네. 네. 그래서 있잖아. 그 뭐 아마 티라미슈 케이크로만 기억하실 텐데 네. 그거 말고도 좋은 곡들이 꽤 많으니까 네. 물론 전반적으로 이 곡들이 다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아 그래요? 네, 몇 곡들은 또 좋은 곡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있잖아라는 곡을 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네. 그 요 앞에 세 곡을 네. 포함한 봄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어디 올려주실 거예요? 플리를 네. 제가 우리 3구 유튜브 채널에 네. 어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이 올라오는 요 2주에 네. 요 주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요 주에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들으시면서 또 봄의 네. 어떤 따뜻함을 또 네. 그리고 탄핵의 어떤 기쁨을 또 이렇게 다 같이 누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술 한잔 하면서 듣기 좋나요? 아, 또 그런 거로 한번 구성해봐야겠네요. 네. 네, 술은 그래요. 어떤 걸로? 술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예. 뭐 제가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뭐 음악도 음악이지만 우리는 영화 방송이니까. 네. 네. 뭐 봄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을까요? 봄에 아니면 뭐 파이님이 뭐 봄에는 꼭 이 영화를 꼭 본다 이런 거. 뭐. 그런 곡은 아닌데 네네. 그냥 딱 물어보시니까 네. 그냥 딱 떠오른 곡이 네. 떠오른 영화가 네. 웰컴 투 동막골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되게 뭐 좋은 영화죠. 제가 저도- 봄에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 영화를.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배경도 네. 그 강원도 상권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막 겨울이 나고, 아니라 네네. 겨울을 나고 이제 네, 봄이 봄으로 가는 네, 시점이죠. 맞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그 굉장히 아름다운 음. 그 연출들도 꽤나 많고 네. 그리고 일단 그 영화 음악 자체를 히사이 시조가 네.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OST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뭔가 그 풍경이랑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아세요? 그 뭐. 웰컴 투 동막골 군대에서 못 보는 거 아십니까? 아 그래요? 네, 군대에서 안 틀어줘요. 왜요? 어, 아니 군대에서 근데 영화를 틀어줘? 네, 가끔 그렇지. 틀어줘요. 그래요? 네. 근데 군대 내에서 금지돼 있는 영화입니다. 왜요? 그 이제 어떤 것 때문에? 북한군이랑 남한군이랑 합심해가지고 아 미군의 폭격을 이겨내는 반미 영화라. 뭐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가지고 음. 그게 그렇게 지정이 됐다라고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웰컴 투 동막골 정말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저도 한 진짜 한 7, 8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참 장진 감독님 아 그렇죠. 저는 또 그 이마룡 배우 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빨리 보고 싶습니다. 맞아. 다른 그 거. 이마룡 원래 코미디언으로 네, 네. 알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네네. 그 이후에 뭔가 배우로서 좀 인지하기 네.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모페님은 뭐 봄에 생각나는 컨텐츠라든가 영화라든가 음악 이런 게 있을까요? 딱히 봄에는 그다지 음. 떠오르는 게 없네요. 4월 이야기. 4월 아, 이야기. 4월 이야기. 음. 이번에 재개봉한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영화가 짧잖아요. 엄청 짧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영화 그 스토리상도 되게 뭔가 시작하다가 많은 느낌 그런 시작할 때쯤 딱 끊죠. 그렇죠. 네. 끝나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했던 영화로 기억되는데요. 사실 4월 이야기 안 봤고요. 그냥 그 네. 포스터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거보다 생각났어. 네. 네. 너의 췌장이 먹고 싶어. 아, 어. 그것도 이번에 실사 영화. 재개봉했죠. 네. 하는 네.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네. 거기 제가 알기로 여자 주인공 이름이 사쿠라인가 그래요. 아, 그래요? 그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저 19 그 집이 19 GV 할 때 가서 봤는데 네. 예, 거기 주인공 여자 이름이 사쿠라래서 뭐 근데 그 여자가 뭐 시한부 인생이고 뭐 근데 뭐 이름이 사쿠라니까 뭐 당연히 뭐 사쿠라처럼 뭐 이렇게 막 뭐 피고 지고. 이렇게 금방 폈다가 확 폈다가 이렇게 금방 진다 약간 그런 의미라고 너무 뻔한 거 아니냐라고 제 기억에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근데 되게 그 제목도 그렇고 정말 전형적인 일본 라노벨이라 그러냐? 네네. 라이트 노블의 형식을 띠고 있는 영화라서 사실 성인들이 볼 때는 좀 약간 간질거리는 느낌이 있지만 또
뭐 봄이란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맛이죠. 네, 또. 소년 소녀들이 이렇게 그렇죠. 네. 할 듯 말 듯 하면서 안 하더라고. 아, 봄이야. 너의 채장을 먹고 싶다. 의외로 볼만합니다. 아, 네, 그래요? 재밌어. 극장에서 볼 정도는 아닌 거죠? 뭐 OTT로 보셔도 괜찮. OTT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극장까지는.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봄하면은 네. 이제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뭐 벚꽃이라든가 각종 꽃들이 개화하는 시기니까 네. 꽃놀이, 꽃놀이에 연관된 한국 영화 최동훈 감독의 타짜 추천합니다. 화투죠. 네, 네. 꽃이 싸운다. 꽃의 꽃으로 전쟁. 싸운다. 네, 네. 타짜. 요즘 최동훈 감독님 영화를 다시 보고 있거든요. 네, 뭔가 모종의 이유가 있어서 좀 다시 보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다음 방송에서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래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진짜 봄이 온 특집으로 네. 네, 이렇게 진행해드렸고요. 네. 네, 이 봄이 가기 전에 네, 다들 빨리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봄놀이, 네, 봄꽃놀이 즐기셨으면 합니다. 저희 다음 영화. 네, 다음 영화는 네, 또 연이어서 또 한국 영화가 되겠네요. 우리 한국 영화 3연봉이네. 네, 그러니까요. 또 이례적으로 한국 영화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네. 야당이라는 영화인데요. 네. 저희가 배우로 더 잘 알고 계시는 명배우죠. 네, 그렇죠, 명배우죠. 네, 대한민국 탑 배우입니다. 네, 황병국 감독님. 네. 네. 오랜만에. 배우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로비도 우리 배우 출신 감독의 그렇네요. 영화였는데 네. 황병국은 원래 감독 아니야. 맞습니다. 네. 배우로도 배우로 경력이 유명하지. 뭐 네.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그분을 감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나인틴 팬들이나 뭐 시네필 네, 정도지. 네, 네. 사실 네. 일반인들은 다 그냥 저 배우. 저 심지어 아저씨. 진짜 그 국선 변호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야당이라는 작품인데 네. 이게 그 여당 야당 할 때 야당인가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뿌락지 뿌락지. 역할을 하는 거를 야당이라고 한다고. 뿌락지. 네. 네, 강하늘 배우 주연이죠. 강하늘하고 또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던데. 네. 가은이랑 유해진 배우가 나오고. 유해진. 그리고 우리 이분이 나오시네요. 관식. 네, 관식이 어. 박해준 배우. 박해준. 맞아, 박해준. 음. 요즘 핫한 박해준 배우. 네. 야당 한번. 남자들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유, 요새다. 최원빈이라는 배우가 또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또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는 이친배. 이친배에 나왔던 오. 그 딸 역할로 나왔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또 요 배우가 나옵니다. 약간 그딸 이제 연기 범죄 좋던데. 스릴러 같은 느낌인가 보죠. 뭐 그런 그런 것 거지. 같아요. 네. 아무튼 네 16일날 개봉하는 영화 야당 저희가 다음 주에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고 네 다음 주에 영화 야당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